6.25 전쟁 71주년을 앞두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의 실태를 알리기 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6월 들어 동성애를 미화한 콘텐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평신도부터 목회자까지 함께 사역하는 한국기독인 총연합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지역교회의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6.25를 앞두고 참혹한 인권 유린의 실태를 알리는 북한 홀로코스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을 일컫는데요. 이번 전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반인도적인 행위가 북한에선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전시를 통해 본 북한 인권의 실상을 박예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앞에서 너무 힘드니까 100mm 못을 이걸 딱 수직으로 세우고 목을 이게 넣어요. 삼켜요. 그러면 못이 들어가서 위천공을 내면 수술해서 그 흉벌을 면할 수 있고 그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난 거지. 탈북민들에 의해 전해진 북한 인권의 실상은 한마디로 참혹합니다. 북한에서는 일단 교화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6개의 관리소와 20곳 이상의 교화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감된 기독교인만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현실이 고스란히 그림으로 옮겨졌습니다. 재봉기 받침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손가락이 잘리는 형벌은 물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채로 강제 노역을 하는 북한 주민들은 몇 걸음 떼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한쪽 벽에는 직접 북한 수용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회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한 시민은 참혹한 북한의 현실을 마주하고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좀 떨리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같은 땅인데 너무 다르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이런 전시가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북한 인권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는 일회성 전시를 넘어 박물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 사건의 경우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 독일, 호주 등 17개 국가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박물관이 세워진 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시설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당사자인 우리가 저 빼앗긴 우리의 민족,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결단과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또 많은 어른들이 이 현실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지연아 대표는 안에서 열 수 없는 문은 밖에서 열어야 한다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침묵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기억하는 것만이 그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예리입니다. 구티비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관련한 논란을 연속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계를 조명해봤는데요. 최근 들어 동성애를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상업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들어 각종 미디어를 통해 동성애를 미화한 콘텐츠나 광고가 눈에 띕니다. 6월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돌아보자는 프라이드 먼스이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드 먼스는 1969년 6월 뉴욕에서 일어난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6월 한 달 동안 LGBTQ의 달 기념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왓챠는 프라이드 먼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퀴어 영화 컬렉션을 제작했습니다. 여성 영화 전문 OTT 퍼플레이는 프라이드 먼스를 퍼플레이와 함께라는 섹션을 만들어 성평등과 성다양성을 주제로 한 관련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에선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의 퀴어 소재 영화가 개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 퀴어 영화제를 비롯한 서울 퀴어 퍼레이드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동성애 콘텐츠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 문제의식을 갖는 대신 동성애를 하나의 문화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친동성애 문화 콘텐츠들이 대부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작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문화의 위험성은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성애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상인 것처럼 되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보다 보면 결국은 행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동성애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항적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건강한 가정과 만남, 또 이성 교제,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지면 사람들은 건강한 어떤 남녀와의 성, 또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지향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의 근간을 뒤흔드는 동성애.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새로운 문화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한국기독교평신도연합회가 한국기독인 총연합회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는 권태진 목사가 취임했는데요. 권 목사는 평신도 연합을 넘어 모든 기독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평 기자입니다. 지난 62년간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온 평신도 연합단체 한국기독교평신도연합회가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는 한국기독인 총연합회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기현 사무총장 현수동 목사는 기존 평신도 사역에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직분과 교단, 교파, 지역의 담을 넘어 연합하자는 취지로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인으로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사회의 변화를 또 세계 변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기독인 총연합회로 저희가 새롭게 변모되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초대 대표회장에는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담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권 목사는 지난해까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권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쪼개지는 것이 더 기적이라며 하나가 되는 것은 순리라고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내 이웃인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화합과 연합과 통합의 이 세 가지를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기현은 기독교 연합 단체들과 협력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역 단체로서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지역교회들의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 전국 30개 교회를 선정해 각 5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올해 초부터 시작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 이집트 총리 시절 이웃나라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는 데서 착안했습니다. 최병락 담임 목사는 이번 재정은 지역사회의 섬김과 구제 사역으로 100% 사용해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에 선정된 가슴 뛰는 교회 원종석 목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역사회를 도우며 하나 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니어 사역에 힘쓰는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이 모이탁 쪽방촌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국제뷰티구호 개발 NGO 사단법인 월드뷰티엔즈와 신한대학교 뷰티헬스 사이언스 학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80여 명의 쪽방촌 독거 어르신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고 국제사랑재단이 기념품과 대체식을 후원하며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해돋는 마을 이사장 장헌일 목사는 사랑의 마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6월 보훈의 달을 앞두고 후손들이 외롭게 살아가는 어른 세대를 기억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22일 부산 백양동산교회에서 제5차 코로나 극복과 6.25 상기 구국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나라와 민족, 나아가 지역 복음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사장 이재환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물량 부족으로 접종이 미뤄진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60살에서 74살 사이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가운데 6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약 20만 명이 대상입니다. 사전 예약은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나 지자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쿠팡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가 일어나기 4개월 전 시설 자체 소방시설 점검에서 약 270건에 이르는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시한 종합정밀점검에서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방화 셔터 등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277건에 달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지적사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불이 났을 때 연기나 열을 감지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감지기 관련 분량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군대에서의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면회 금지 조처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풀리는 셈입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휴가 복귀 시 2주간 격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마친 후 2주가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데 우선 휴가 복귀 후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군 장병은 격리되지 않고 14일간 예방적 관찰만 받게 됩니다.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 협약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 선박에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신조 선박에 한해 적용됐지만 이번 해양오염 방지 협약 개정으로 건조 시기와 상관없이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교황청이 이탈리아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성소수자 혐오 반대 법안에 외교 채널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교황청 측은 주 교황청 이탈리아 대사관에 외교 공안의 하나인 구술서를 전달했습니다. 교황청은 구술서에서 해당 법안이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인이 성소수자 권리에 반하는 의견을 내놓을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습니다.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최근 인도발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됐다면서 해외여행 자제와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의 모범 국가로 꼽히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었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지금은 1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인도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플러스가 보고됐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마하라슈트라주 등 3개 주에서 20건 가까이 발견됐다며 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규정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각 주에선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백신 접종수를 늘려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정부가 금지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은행 계좌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중국 주요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된 계좌가 발견되면 해당 거래를 동결하고 계좌를 말소 처분한 뒤 당국에 신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결제 업체인 알리페이도 위반 정도에 따라 알리페이 기능을 평생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내뿐하는 교회 박재영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탄탄한 가창력을 자랑하는 CCM 싱어송라이터 김지은이 새로운 음원 나를 일으키신을 발매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지난 2016년 첫 앨범 고백을 발표하며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음원은 CCM 듀오 오벳의 김은주 씨가 작사 작곡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은 씨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찬양하며 진실된 고백을 전했는데요.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 깊이 있는 가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지은 씨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다며 많은 분들도 이 곡을 통해 은혜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24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제18회 미랄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은 물론 평소 공연 관람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했는데요. 특히 이번 콘서트에는 가수 알리와 트로트 가수 조명섭, 아이돌 그룹 사이퍼, 장애인 연주단 브릿지온 앙상블 등이 참여해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정영석 상임대표는 이번 콘서트의 취지를 살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18회 미랄 콘서트는 재단 유튜브 채널 RTV를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구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포난의 교회였습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은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을 19년째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한민족인 우리가 먼저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